하루 한 개, 그냥 습관처럼 드셨죠? 그런데요, 그 계란 하나가 당신의 심장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믿기 어려우시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부터 계란을 고르는 눈이 180도 달라질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나요? 유정란이면 당연히 좋은 거다. 노른자가 진할수록 영양이 많다. 계란은 다 똑같으니 싼 게 최고다. 날계란이 제일 건강하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신은 심장과 혈관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67세 김순자 어르신은 계란 많이 하셨습니다. 매달 10만 원 넘게 계란에 투자하시며 유기농 유정란만 고집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른자가 진한 계란만 따로 골라서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속이 더부룩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상승한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좋은 계란만 먹는데 왜 더 나빠지죠? 하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확인해 보니 그 계란들은 겉보기엔 프리미엄 같았지만 알고 보면 착색 사료로 노른자 색을 인위적으로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좁은 케이지에서 키운 닭이 낳은 계란이었고 어르신은 그걸 매일 기름에 튀겨서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진짜 문제는 계란이 아니라 계란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조리법이었습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놀라운 사실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유정란과 무정란은 영양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대한영양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두 계란 모두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수치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유정란은 생명체가 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관이 더 까다롭고 변질 위험도 큽니다. 즉, 유정란은 심리적인 만족일 뿐 영양상 확실한 이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노른자의 색깔입니다. 마트에서 노른자가 진하면 이건 영양가가 많겠지라고 생각하곤 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파프리카 추출물이나 마리골드, 색소 등을 사료에 넣어 노른자의 색을 진하게 만든 것일 뿐입니다. 자연 방목된 닭이 낳은 계란은 오히려 노른자 색이 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쯤 되면 그럼 도대체 어떤 계란이 진짜 좋은 계란인지 궁금하시죠? 정답은 계란 껍데기에 적힌 난각번호에 있습니다. 이 번호 하나만 제대로 보면 계란의 품질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난각번호는 총 4가지로 나뉘는데 0번은 유기농 계란이고 1번은 닭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자란 방사 사육 계란입니다. 2번은 평사 사육으로 조금 나은 환경이지만 여전히 제한적이고 3번은 좁은 철장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키운 닭이 낳은 케이지 사육 계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번호를 선택해야 할까요? 정답은 1번 계란입니다. 0번은 좋긴 하지만 가격 부담이 크고 1번은 방사 사육이라는 사육 환경과 영양, 가격의 균형이 가장 잘 맞는 선택지입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자란 닭이 낳은 계란은 영양 상태도 더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나이도 다르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계란을 먹는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50대는 하루 1개에서 2개까지 괜찮습니다. 이 시기는 단백질 요구량이 많고 위 기능도 비교적 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60대에 들어서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루 1개 정도가 적당하고 완숙보다는 반숙이나 계란찜처럼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조리법이 추천됩니다. 70대 이상이 되면 장기 기능과 소화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틀에 1개 정도로 섭취량을 줄이고 스크램블이나 맑은 계란국처럼 더욱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반드시 피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날계란입니다. 날계란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비오틴이라는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오틴이 부족해지면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피부가 거칠어지고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리 방법에 따라서도 계란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계란을 기름에 튀기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며 혈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완숙으로 삶으면 소화가 더디게 되고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날계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조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 끓는 타이밍에 계란을 넣고 정확히 6분 30초간 삶는 반숙 방식이 가장 소화에 좋습니다. 계란찜은 계란과 물을 1:1 비율로 섞어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면 부드럽고 부담이 적습니다. 맑은 국에 계란을 풀어 끓이는 계란국도 매우 훌륭한 선택입니다. 단, 나트륨은 꼭 줄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란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들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계란과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토마토 속 라이코펜과 계란의 지용성, 비타민이 만나 영양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현미밥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균형 잡히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 특히 좋습니다. 샐러드에 계란과 함께 올리브유를 뿌려 드시면 각종 비타민 흡수가 훨씬 더 잘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이런 조합은 피하셔야 합니다. 튀긴 베이컨과 계란, 짠 국물과 계란, 그리고 탄산음료와 계란. 이 조합들은 계란의 좋은 성분을 다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계란을 이렇게 드셔보세요. 계란을 고를 땐 난각번호 1번이 적힌 제품을 선택하시고 항생제를 쓰지 않았다는 무항생제 인증도 확인해주세요. 조리하실 때는 튀기거나 완숙보다 반숙이나 찜처럼 부드럽고 소화에 좋은 방식으로 조리해주세요. 당신의 나이에 맞는 섭취량을 꼭 기억하시고 가능하다면 토마토나 현미밥과 함께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저는 계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속이 편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됐다는 어르신들을 수도 없이 만나왔습니다. 계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매일 먹는 작은 한 조각이지만 그 하나가 당신의 심장과 뇌를 지키는 건강한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계란 하나를 다르게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함께 지킬수록 더 오래갑니다.